영상에 앞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 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정보 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날짜죠. 12월 13일부로 화성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특례시로 전환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화성시 얘기를 하면 살인의 추억을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화성시는 살인의 추억은 잊으십시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 화성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특례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서 화성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지도가 있죠.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산 밑에 수원 밑에 화성시가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땅 모양으로 따지면 솔직히 정말 못생긴 땅이지만 그래도 경부 라인, 동탄 쪽이죠. 그리고 서부 라인, 남부 라인 이렇게 우리나라의 요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화성시 왼쪽에는 서해 바다가 접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의 약 1.4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2023년 12월 13일 어제 날짜로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평균 연령 38.8세로 전국에서 제일 젊고요. 초, 중, 고등학교 전입 인구도 전국 1위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봉담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 100만 명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는 수원대학교 포함해서 한 10곳 정도 있고요. 특징으로는 바닷기인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전국 1위인 곳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은 토지를 사가지고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허허벌판이었던 땅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모이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산업으로 보시면 가장 큰 축은 제조업인데요. 기업체 수가 약 2만 7천 곳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아, 현대, 삼성 다 화성시에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제약회사 등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는 산업단지가 총 19개가 있고 여기 송산면에도 접수 들어간 산업단지가 3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송산그린시티 180만 평 산업단지도 분양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을 쉽게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기업 많은 도시 1위, 법인 지방소득세 1위,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국민 1인당 총 생산량 전국 1위 이렇게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성시의 미래 개발 구상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2020 도시기본계획과 변화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볼 수 있는데요. 3도심에서 6도심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탄, 남양, 향남이 메인 도심이었으면 여기에 병점, 봉담, 송산이 추가가 돼서 6도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도심별로 컨셉은 다 잡혀 있고요. 서해랑 접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관광 루트를 만들겠다. 이게 화성시의 개발 구상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동서간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동쪽의 대표적인 곳은 동탄이고 서쪽의 대표적인 곳은 송산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송산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포도가 특산물이거든요. 대부분 여기가 논밭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화성시의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쪽에 이 동서간의 균형을 맞추는 요인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개발 계획은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올 초에 사측지구의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많은 자본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동탄만큼은 안 되더라도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동서간의 밸런스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어제 날짜로 인구 100만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특례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례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너무 복잡하죠. 그냥 사진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가 100만 전에는 일반 시였는데 이제 100만이 넘으면서 특례시가 되고
이 포지션은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에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시와는 급이 다르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시나 감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특례시가 되면서 일부는 받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직접적으로 감시를 받는다. 그만큼 도시의 위치가 승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례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는 100만 명 넘었다가 내년에 뭐 100만 명이 안 돼서 98만 명 됐다. 그러면 특례시가 또 박탈이 됩니다. 특례시가 됐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장점은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광역시급의 위상이 생긴다. 요새 뉴스에서 화성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화성시가 상당히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고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9번과 10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해제도 가능하다. 화성시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시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가 되면서 해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 현황은 총 4군데인데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여가지고 100만이 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유일한 지방의 특례시였던 창원시가 빠지고 나머지 4곳이 다 수도권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 2달 전부터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기사도 엄청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화성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다. 제가 그런 기사나 언론 내용들을 다 찾아보고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구청을 4개소 설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을 보시면 GTX A 노선 개통, 동탄 트램 연결, 서해선 복선 전철, 신안산선 향남 연장 개통, 분당선 봉담 연장 예정, GTX C 노선 병점 연장 계획, 동탄 판교 공공버스 6011번 신규 개통 계획, 화성시 내부순환도로 신규 구축 사업 계획, 고속화도로 2024년 착공을 할 계획인데 루트를 보면 발안에서 남양, 매송에서 동탄, 동탄에서 향남 이렇게 3곳의 고속화도로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다른 도시에 이렇게 많은 교통호재는 없습니다. 화성시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화성시에 인구가 모이게 된 이유가 일자리인데요. 산업 부분을 보시면 일단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꼭 이루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고, 현재는 삼성이 있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기아가 있는 모빌리티, 그리고 대형 제약사가 있는 바이오가 화성시에 갖춰져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테크노폴을 조성할 계획이고 웨스트 화성 사이언스 허브 동탄역 설치,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 설치,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공모 선정,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유치,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 기술연구센터 설립, 스마트 HVAC 평가센터 설립, 이렇게 산업에 다양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보시면 동탄에 설치하는 보타닉 가든을 기반으로 공공정원 형태로 재탄생할 계획이고요. 서해안 관광벨트, 아까 처음 지도에서 보셨을 때 전곡항에서 궁평항의 황금해안길 데크 설치는 이미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에서 국제 테마파크를 건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 보니까 그래도 체계적으로 행정, 교통, 산업, 문화 4개 부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발전하려고 계획을 잡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땅은 그래도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화성시고 공급은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화성시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 값도 많이 내렸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오른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을 화성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외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